안녕하세요. 내 옆에 세무사 임승철 세무사입니다.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기초 세무 지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직원 등에 대한 원천세입니다. 초보 사장님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사장님들이 신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신고 납부의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십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사장님 자신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경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직원 등에 대한 원천세로 구분됩니다. 즉, 사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원천세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장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1년 동안 매입거래처에서 볼펜 1개를 80원에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100원에 판매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한 개 볼펜을 판매하셔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2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생각하면 이윤의 10%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윤 20원에 10%를 곱한 2원이 부가가치세가 되게 됩니다. 계산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첫 번째로 아까 보신 사례와 같이 이윤 20원에 10%를 곱한 2원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매출 100원에 10%를 곱한 10원에서 매입 80원에서 10%를 곱한 8원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2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100원에서 10%를 곱한 10원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매입 80원에 10%를 곱한 8원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여러 행정 편의와 과세 목적을 위하여 두 번째 계산 방식을 채택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 매출세액과 물건을 구입하실 때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하고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님께서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언제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에 전년도 7월에서 12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고, 1월에서 7월에 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합하여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볼펜 100개를 80원에 구입하여 볼펜 100개를 1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임차료, 사장님 식대, 매입 거래처와 사장님과의 식사, 프리랜서 광고 수수료 등 각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은 만원이고 비용의 합계는 8,700원이므로 마진은 1,300원으로 계산됩니다. 눈치 빠르신 사장님은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에서 수익은 총수익 금액으로 부르고 비용은 필요경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마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거나 한도를 정해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은 사장님의 식대입니다. 사장님 식대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가사 관련 경비란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직원 식대와는 다르게 대표자 식대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의 대표적인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 개정 과목으로는 접대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란 접대, 교재, 사례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처와의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입거래처 사장님은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자이므로 매입처 사장님과 식사로 지출한 비용은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가 3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한 50원 중 1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해보면 총 수익금액 만원에서 필요경비 8,580원을 차감하여 1,42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사장님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제외되고 거래처 사장님과의 식사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서 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은 다른 5가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 고용에 대한 원천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가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소득세 내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원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경우 사장님은 그들에게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고 프리랜서 입장에서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즉, 사장님께서 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소득세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프리랜서에게 50원에 사장님 볼펜을 광고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프리랜서에게 50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원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1.5원을 징수하여 국가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48.5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장님께서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전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 의무라고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사장님은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즉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보 사장님을 위한 기초 세무 지식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세무사들은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대신하여 사업에 필요한 세목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장 대리 및 세무 자문,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세목의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안내하는 신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